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6월 21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지난주 한 주 제가 몸이 극도로 좀 안 좋아서 영상을 거의 한 주 가까이 주말까지 쉰 것 같습니다. 몸 컨디션 회복이 조금 되긴 했고요. 새로운 콘텐츠로 좀 어떻게든 찾아볼까 고민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난주에 가장 핵심은 뭐였을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그래도 제일 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크로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죠? 이런 부분, 테이퍼링이 아닌 금리 인상, 매파적 발언, 연준의 FMC 이후에 계속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시장의 잡음을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급락한 이유도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오늘 니케이 지수가 종가상 3% 넘게 오랜만에 이런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도쿄올림픽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여전히 논란이 있는 가운데 아시아 시장에서 니케이가 폭락했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국발 금요일날 연준 위원들의 테이퍼링 이슈보다 금리 인상이 빠르면 22년부터 시장에서 예상했던 23년 말도 아니고 22년부터 될 수 있다. 이런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해야 되죠. 10년물 국내 미국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고 2년물 국공채 금리는 오르면서 이 금리 차 이게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죠. 장기 채권, 단기 채권.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물가지수 이런 게 연동되는 것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시장에 지금 거의 제로금리에 입각해 있는 제로금리에 머물러 있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거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금 좀 요동을 치지 않았나, 겁을 먹지 않았나. 이 장단기 금리차가 보통 축소되면은 정말로 금리 인상의 시그널로 과거에 생각을 했고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사실 채권도 하락하지만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겠죠. 역외관계니까. 그래서 주식시장도 안 좋았던 기억을 시장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많이 하기보다는 제가 또 오랫동안 거의 올해는 아니죠. 일주일 정도 쉰 만큼 코스닥이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도 1010포인트 이번이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두 번째 시도죠. 그죠? 두 번째 시도고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 때 2900 지수 이때 당시 주식 안 하셨던 어리셨던 분들도 많을 거고 그쵸? 상당히 시장이 그때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술주들 IT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통신주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정말 수만 프로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때야말로 버블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버블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다른 이유랑 코스닥이 오늘 천스닥이 이제는 지지선 조금은 장중에 또 조금의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는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오늘 월요일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 종목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 어느 증권사에서 리포트 제가 자료로 가져온 건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림 갖다 붙였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출처를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쓰겠고요. 애널리스트 분께서 작성한 거를 이거 보시면 15년에 그 코스닥을 주식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 상반기 때 되게 좋았던 시절입니다. 코스닥이 정말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 한미약품이 거래소에서 뭐 10배가 갔을 때 템버거 나올 때 제약업종 헬스케어가 상당히 좋았고요. 엔터 업종이 좋았습니다. 그죠? 이쪽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게 하반기 가면서 완전히 시장이 코스닥의 개별주들이 무너지면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T 비중이 낮아졌고 오히려 이때 건강관리 커뮤니케이션 지금 뭐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은 이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올랐고 건강관리가 18년 지수가 하락할 때도 되게 안 좋고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섹터별 순위 IT는 워낙 좋고요. IT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죠. 숫자가 나오는 섹터죠. 코스닥 펀더멘탈 지표 볼까요? 코스피에 대해서 순이익만 매번 말씀드렸지만
성장주가 포진해 있는 코스닥을 제대로 뭐 순이익으로 PER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심천지수가 좀 비교 대상이 될까요? 자, 08년도 뭐죠? 금융위기가 리먼벌 금융위기가 닥친 시기고요. 이때를 빼고선 단기 손익이 어땠습니까? 아까 얘기 드린 15년 이때 이후에 좀 정체되면서 주가는 하락했었지만 단기 순이익 규모는 17년에 피크를 찍고 쭉 떨어졌다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코스닥의 시가총액도 가파르게 17년 이후에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차트는요, 코스닥의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1개월 차인데, 이게 IT 버블 때입니다. 2925포인트. 와우, 코스피 지수인지 아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당연히 전체 시장은 낮았고 종목 수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금처럼 많은 종목이 있지 않았고 지금처럼 많은 기업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금융위기 때 245포인트까지 갔던 게 나스닥만 뭐 10년 동안 오른 것 같지만 코스닥도 보면은 250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도 1000포인트 한 4배 정도가 과거 10년 동안 지수로 치면 올랐습니다. 지수가 4배 올랐으면 종목들은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많이 오른 종목은 진짜 10배 이상을 오른 종목들이 뭐 반도체 소재나 헬스케어 쪽에서 뭐 100배가 오른 종목도 있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꼭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이때가 코로나 때가 정말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죠? 400포인트까지인가요? 거의 내려왔었는데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기회했다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코스닥 네이버에서 가져왔는데요. 시가총액 25위까지 뽑아봤어요. 25위. 오늘 장중일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요거 두 개. 셀트리온은 코스피를 이전을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와 2위입니다. 그죠? 마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 2 차지하고 전체 비중을 30% 차지하는 그런 것들과 코스닥도 비슷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위부터 10위까지만 잘라볼까요? 알테오잔, 동그라미 친 게 그 바이오, 이건 제약이죠. 헬스케어, 이 HLB나 알테오잔은 이익도 안 나는 회사죠. 신약 개발, 뭐 항암제 개발, 그쵸? 여러 가지. 그리고 요거는 게임주. 그러면은 헬스케어, 게임주. 약간 엔터 쪽이죠. 그리고 CJ ENM, 이것도 뭐 비슷한 부류를 봐야 되고, 여기서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3위인데, 전기차죠, 전기차. 그리고 요 11위부터 다시 20위까지 볼게요. 제넥신, ST팜, 그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네. 휴젤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 시작해서 올라왔고요. 여기도 스튜디오 드래곤, 뭐 CJ ENM과 같이 봐야 되고, LNF 전기차 있네요. 많이 올랐어요. 시가총액 거의 3조 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대규모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캐펙스 그런 점유율, 양극재 NCMA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좋았고, 니노고와 대표적인 반도체 패키지 업체라고 봐야죠. 그죠? 반도체네요. 솔브레인 반도체, 원익 IPS 반도체, TCK 반도체, KMW는 통신정비. 그럼 여기 20위까지 봤을 때 반도체가 한 4개 정도. 그죠? 반도체가 4개. 근데 뭐 비중을 치면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워낙 압도적이니까. 그리고 바이오가 거의 반입니다. 바이오 반. 아직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게 2차전지. 이게 LNF랑 에코프로비엠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에는 뭐죠? 엔터, 게임 이쪽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20위까지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코스닥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지금 정확히 계산 안 했는데 40% 50% 넘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이 밑에도 잠깐 보면 첨보, 2차전지 고용, 실리콘스 반도체, 셀리버리 바이오, 파라다이스 최근에 니 오프닝 주로 시가총액 좀 많이 회복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보면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자, 21년 전, 올해 전에는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가지화가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 워낙 바이오 섹터 좋았는데 올해는 상반기 내내 안 좋습니다. 시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런 종목들이. 그죠? HB, 뭐, 알토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지화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좀 레벨업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나 좀 시총을 작은 거 위주로 오히려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괜찮은 성장주나 괜찮은 이슈가 있는 것들. 최근 코스피 카카오가 지난주 시총 70조 가까이 육박해하면서 시총 3위 하이닉스를 거의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과거의 시클리커 업종, 시클리커 업종의 대표적인 게 조선, 해운, 기계,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던 것들이, 업황이 무너졌던 것들이 그냥 리오프닝 되면서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총 비중에서 점점 낮아져서 코스피의 시총 비중에 거의 20위 안에 중후장대 업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와 같이 오랜 성장주가 뭘까요? 대표적인 게 2차전지입니다. 최근에 엔터게인 관련주 소비재로 부각되면서 다시 오르고 있고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반도체가 얼마 없는 것 같지만 엑기스, 이익을 견인하는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포진하고 있죠. 5G 통신장비 KMW만 있지만 올해 상반기 힘들었지만 결국 수주가 상승 동인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결국엔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즉 시가총액 큰 비중이 높은 이 헬스케어, 이거를 빼면은요 2차전지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그죠? 그리고 게임 엔터 이런 소비재, 5G도 포함이겠지. 여기에 인공위성 6G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고 봐요. 예전에 시총을 올리고 지수를 올렸다면은, 지수를 올린 게 바이오 하나의 섹터였다면은 거의 지금 여러 가지 성장 업종이 골고루 포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총 비중이 큰 종목만 봤지만 지수가 나름대로 1000레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견고함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안에서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속한 업종 중에 저평가라고 하긴 그렇고요. 성장주를 성장할 수 있는 세컨드 티어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매매를 해야 될 거고, 이 안에서도 계속 지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HTS로 함께 보는 시장 특징주 및 종목 점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지표부터 보면요, 오늘 거래대금 17조의 코스피 일부 조정 0.8% 받았고요. 니케이가 3% 이상 하락했는데 코스피는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10조 원 이상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더 견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비슷한 그림이지만 코스닥이 더 견조했다는 것을 종가상. 수급 우위가 근데 개인들이 많이 샀죠. 양시장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코스피는 2조 원, 코스닥은 1,500억. 근데 최근에 코스닥은 개인이 사고 팔고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고,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 어쨌든 4월, 5월부터 지속적으로 일부 파는 날도 있지만 사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차트 볼까요? 거래소도 사실 테이퍼는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삼각 수렴해서 이제 많이 이 밴드로 올라갔다고 봐요. 그래서 조정을 나오더라도 결국 가는 길을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코스닥 보면요, 워낙 좋습니다. 나무랄 게 할 게 없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학대에서 보면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림은 지난번에 1000포인트 한번 이때 넘어갔다가, 그죠? 이때 한 번 더 넘었었나요? 이때 한 번 넘었던 걸로, 이때 장중에 있네요. 장중.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네요. 세 번째 트라이, 세 번째. 아까 월봉으로 보면 IT 버블 때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견조하게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의 시총이 420조입니다. 420조. 수급은 오늘 외국인, 기관,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많이 팔았다 보고 있고, 여전히 개인 유동성, 이 거래소 정말 많이 사는 것들은 잠깐 보면은 이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사는 것 같고, 금융주 이런 것들, 시가총액 큰 것들은 올해 1월에도 개인들이 정말 큰 자금들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다. 3,200 이상의 레벨에서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개인들이 오히려 더 사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판 것 같지만 유통업체 일부 샀고요. 제약도 샀고, 화학도 샀고, 의료 정밀기기, 요새 오스테인 임플란트나 바텍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이런 수출 동향 좋은 것들 부분적으로 샀다는 거고요. 일반 전기전자는 기관도 같이 샀습니다. 전체는 판 것 같지만 업종별로 보면 다르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유통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인데, 이슈가 뭐였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2.9%, 셀트는 제약 7%, 바이오는 요 두 개가 코스닥을 견조하게 만들었고, 코스피에서 삼바랑 셀트로 이런 것들이 견조하게 만들었는데, 이슈가 결국에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이거였습니다. 그쵸? 이거였는데, 셀트리는 무슨 이슈가 있었죠, 오늘? 그, 항체 치료제 있잖아요. 네키로나. 이게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 효과, 지금의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모르겠는데, 남아공 효과, 바이러스, 변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오늘 mRNA 관련된 주들도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강했는데, 이거는 결국 백신을 한국 생산 검토 소식을 모더나가 하겠다. 그죠? 모더나가 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23년부터 mRNA 방식의 백신을 직접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된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대형주는 전반적인 약세였어요. 근데 LG전자 왜 강했죠?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OLED를 LG 디스플레이에 납품받아서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시장에서 아니다, QLED를 계속 쓸 거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공식적인 건 아직 공시 내용을 발표 안 했습니다. 2차전지랑 수소 관련주들 중에 일부 종목, 첨보랑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주 강했고요. 그쵸? 우주항공 테마, 뭐 인텔렌테크 오늘 그래도 강보합이네요. 그쵸? 그리고 뭐 전반적인 약세였어요. 반도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날 많이 빠지면서 오늘 전반적인 약세를 그릴 수밖에 없었고요. 핸드셋 쪽도 여전히, 근데 OLED 관련된 뭐 덕선 네오루스라든지, 그죠? 뭐 힌지, 접지 있잖아요. 최근에 폴더블 폰 이런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조선중 왜 강했죠? 수주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주 관련 소식이 있었고, 아까 mRNA 관련된 뭐 진원생명과학, 아이진, 에스티팜, 파미셀 이런 것들이 바이오 섹터에서 요 셀트리온과 삼바 시가총액 큰 종목들과 함께 시장에서 강했던 것 같아요. 뭐 시젠과 수젠텍 진단키트, 델타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핫하게 움직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의 특징주는 뭐 모더나, 아까 제대로 정리 못해서 mRNA, 그리고 반도체는 떨어진 이유는 어떤 숫자에 대한 이슈보다는 결국 금리 인상 발현,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들,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반 급락 이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OLED 삼성전자와 뭐죠? LG와의 협력, 썰일까요? 진짜일까요? 두고 보면 알겠죠. 올랐다는 거는 진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셀트리온 이 관련주들, 네키로나 마우스를 쓰니까 글자가 다 깨지는데 알아들으셨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효과 확인, 이런 것들이 시장에 하락할 땐 테마성으로 상당히 빛을 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제 채널은 아시겠지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아가는 채널이고, 저는 카톡방 채널 리딩방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시장과 종목 분석만 진행할 거고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안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힘이 되오니 같이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나아가는 채널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